요양급여 제공 이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주로 요양보호사님들이 업무를 진행을 하신 다음에 해당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제공 기록, 요양 파트 쪽의 제공 기록 작성, 그다음에 공단 평가에서 확인하는 어떤 집중 배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체 제재, 이러한 서비스들을 갖다가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양급여 제공 서비스를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2-1번부터 2-10번까지 서비스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케어포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 구성 서비스 메뉴들이 보통 뭔가를 작성하고 수정하고 이런 관리하는 화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깔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2-5번부터 10번까지는 아마 색상 자체가 약간 회색톤으로 비활성화된 것처럼 좀 보이실 수가 있어요. 이 서비스들은 뭔가를 작성하고 이런 서비스들이 아니라 2-1번부터 4번까지, 즉 이렇게 파란색으로 뭔가를 작성하는 화면과 달리 이쪽에서 입력된 자료들을 갖다가 2-5번부터 10번까지 각각 사용자가 원하는 분류 형태로 출력을 해서 조회할 수도 있고요. 이런 서비스 성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1번의 요양급여 제공 기록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2-1번의 요양급여 제공 기록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보통 작성을 하실 거예요. 어르신 수급자분들에게 급여를 제공하신 다음에 요양 파트 쪽에서 제공 기록지를 작성을 하시는데, 이 제공 기록지를 작성을 하기 위한 서비스로 2-1번에 요양급여 제공 기록이라는 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면은 직관적이라서 바로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왼쪽에는 수급자 목록, 그다음에 수급자 선택할 때마다 우측에는 일주일치 제공 기록지 입력 형태 서비스를 쭉 나열을 시켜 놓고요. 여기에 해당 일자에 뭐 작성자라든지 그다음에 제공 항목들을 각각 저장을 해서 이와 같이 출력을 하실 수 있도록 기본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요양급여 제공 기록이라는 거를 갖다가 작성하기에 앞서 이 서비스를 갖다가 하나의 급여 제공 기록지를 구성하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통 요양 업무 급여 제공을 하시기 전에 1-3번에 기초평가 쪽에서 어르신들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기초평가를 진행을 한 다음에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보통 쓰실 거예요. 급여 제공 계획서에 맞춰서 2-1번에서 요양보호사님들이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급여 제공 기록지는 네 가지 영역으로, 그러니까 5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 먼저 신체 활동, 그다음에 인지 관리 및 의사소통. 이 좀 기록지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왼쪽에 신체 활동 지원이라든지 인지 관리 및 의사소통, 이 2가지 영역이 보이실 거예요. 이 2가지 영역들은 요양 보호사님들이 급여 제공을 하는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건강 및 간호관리, 이 건강 및 간호관리는 간호 파트 쪽에서 담당자분들이 아마 뒤에 설명을 해드릴 테지만 3-1번에 간호급여 제공 이렇게 관리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쪽에서 작성하시는 게 연동이 돼서 건강 및 간호관리 이 영역들이 채워질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회복 훈련이 있어요. 기능회복 훈련이라는 거는 보통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영역들이 있으시잖아요. 보통 프로그램들은 보통 인지 유형이나 여가 유형들의 한 달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들을 하루치를 갖다가 제공을 하신 다음에 그 프로그램 제공 기록지를 쓰시면 그 부분들이 연계가 돼서 프로그램 명칭이라든지 인지 물리 이 영역들은 아마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테지만 프로그램 급여 쪽에서 이 영역들을 체크한 대로 해서 연기가 돼서
이 기능 회복 훈련 영역들이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죠. 아까 제가 다섯 가지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신체 활동, 인지, 건강 및 간호 관리, 기능 회복 훈련 이 네 가지 영역들이 구성이 돼서 하나의 급여 제공 기록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 시간에는 2-1번에 요양급여 제공 기록을 통해서 신체 활동이라든지 인지 및 의사소통들을 어떻게 작성한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구성하는 화면 구성은 맨 처음에 저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이 기간이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이 목록에 나오는 대상이. 왜냐? 급여 제공 기록지는 보통 일주일 단위로 하나의 기록지 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기간에 맞춰서 이 해당 기간의 시설에 입소해 있으셨던 수급자분들이 목록들이 쫙 우측에 다 나오실 거고요. 작성하시는 거는 해당 수급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측 화면을 보시면 우측 상단에 해당 수급자의 정보들이 나열이 되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뭐 자립인지 일반식 식사 형태를 드시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유치 도뇨관인지 이러한 상태들은 아마 오전 시간에 1-3번 기초평가의 욕구 사정을 저희들이 작성을 했잖아요. 이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짚어드리면 1-3번에 욕구 사정이라는 걸 갖다가 이쪽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여기에 작성되어 있던 화면이 이 식사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식사 형태라든지 이와 같이 뭐 질병 상태 이런 상태들이 연계가 돼서 이 우측 상단에 보호사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참고 정보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타이머가 이 시간이 이렇게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저희 케어포가 보통 PC라든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수급자의 자료를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중복 작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PC 화면을 갖다가 한 시간 정도 열어놓고 가버리시고 이 현장에서 보호사님들이 모바일로 기록 저장을 해놨는데 다시 PC 앞으로 오셔가지고 비어있는 자료를 이렇게 저장을 눌러버리면 덮어 써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 타이머가 다 끝나게 되면 이 전체 화면이 마스킹 처리가 되면서 다른 곳에서 그 저장된 자료들을 갖다가 다시 새로 고침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덮어 쓸 것인지 묻는 이런 처리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타이머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이제 작성 화면을 보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 단위, 그러니까 일자별로 일주일치의 급여 제공 기록지를 한꺼번에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항목별로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 급여 제공 계획 확인이란 걸 눌러보시면 해당 어르신의 계획서가 조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획서라는 거는 이 23년 1월 25일부터 원래 2년까지는 안 되는데 24년 뭐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적용되어 있는 이 해당 수급자의 이 급여 제공 계획서 내용을 갖다가 쭉 나열을 해서 보호사님들이 이 수급자에게 어떤 급여를 제공을 해야 되는지 참고하실 수 있도록 기초평가와 연계가 돼서 제공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참고용 자료니까 업무 시에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일 자료 조회라는 거는 해당 일자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갖다가 그대로 불러와서 똑같이 저장할 수 있는 처리 기능 버튼이고요. 신체 활동 작성자라는 게 그 다음 항목부터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신체 활동 지원이라든지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의 이런 작성자 영역이 각각 되어 있고요. 예전에 그 수기로 이 기록지 작성을 업무하셨던 분들은 우리 시설에서는 작성자를 뭐 2명이나 3명 아니면 어떤 시설은 우리 주간 근무자는 그 뭐 이렇게 신체에 놓고 어떤 야간 근무자는 인지에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시설에 따라서 다양하게 작성자를 정하는 기준들이 있으신데 이 작성 기준은 공단의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 요령에 보면 이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작성자를 중 대표자 한 분만 작성하셔도 문제없이 기록지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두세 분 넣으셔도 되긴 하지만 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사는 이렇게 그 신체 활동 작성자의 두세 명을 계속 아니면 네다섯 분 다 하셨다고 해서 다 지정을 해서 저장하시는 것 자체가 업무 효율성이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작성 기준에 맞게끔만 신체 활동 작성자라든지 인지관리 작성자 중 대표 작성자 한 분만 이렇게 지정해서 저장하실 수 있도록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지관리 작성자도 같은 분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 규모에 따라서 공생 경우에 뭐 한 생활실에 아니면 뭐 한 급여 제공자가 주로 주간에 보통 신체나 인지 영역 쪽에 급여를 다 제공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분이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신체 활동 이런 급여 서비스에 대해서 주로 제공하시는 요양보호사 분 중에 한 분 대표자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인지 관련 이런 그 급여에 관련해서 해당 대표자분이 이 따로 이렇게 별도로 지정해서 다른 분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기준이 없고요. 해당 그 제공 영역에 따라서 주로 아니면 주간이 보통 주로 많이 제공을 하시다 보니까 주간의 제공자분들이 대표 제공자분 작성자로 보통 신체 활동이라든지 인지관리 작성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좀 많으신 게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에 치매 교육을 이수한 그 요양보호사만 되는지를 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공단 뭐 FQ에도 보면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쪽은 치매 교육을 꼭 받지 않더라도 이러한 해당 급여 내용을 불러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뭐 의사소통 말벗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굳이 꼭 치매 교육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보호사님들이 말벗 정도의 이런 서비스들을 급여를 제공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치매 교육의 이수에 상관없이 이러한 급여를 제공, 인지관리라든지 의사소통 부분, 그러니까 뭐 인지관리는 이분이 뭐 언어 능력이라든지 어떤 인지 상태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도 이런 영역에 포함이 돼요. 보호사님들이 직접적으로 옆에서 많이 급여를 제공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치매 교육에 상관없이 이러한 급여를 제공하신 일반 요양 보호사분들로 지정을 하셔서 인지관리 작성자분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각 급여별로 신체 도움이나 구강, 머리 감기기 이런 영역들은 옆에 보면 횟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횟수들이 표기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여 제공 계획서 아까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나온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나온 것들 중에 각 항목들 중에 하루 단위의 그러니까 하루 단위의 시간들 이제 횟수가 들어간 것들만 이렇게 표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욕이 주 1회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샘플로 저희가 하루에 두 번 이게 뭐 현업에 맞진 않지만 요 만약에 주 1회라고 돼 있으면 여기에는 따로 이렇게 횟수가 표기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저희들이 항목 옆에 횟수를 표기해 드리는 것은 보호사님들이 급여 제공을 할 때 해당 수급자분에게 어떤 급여를 날마다 제공을 해야 되는지 일 단위의 횟수를 업무상 참고하시라고 기본 표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표시를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횟수가 없다 해서 뭐가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횟수는 만약에 주 1회 아니면 필요시 이렇게 하루 단위가 아닌 이 그 이상의 비주기적인 아니면 주기가 큰 이런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이와 같이 급여 항목들 옆에 횟수를 표기를 해드리진 않아요.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된 거 없기 때문에 연계가 돼서 횟수가 표기되진 않지만 급여 제공 계획서가 작성이 돼 있으시면 해당 기간 안에 그 항목에 횟수가 하루 단위 횟수가 표기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횟수하고 이 급여 제공 기록지 체크하셔서 들으실 때 이 횟수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고 해서 꼭 이대로 넣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급여 제공 기록지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기록직도 뭐 항목별로 체크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뭐 세면, 구강, 머리, 옷가락 이런 것들이 묶어져서 하나의 제공 유무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업무 제공을 하셨을 때 참고용 횟수로만 보시면 되시는 거고 급여 제공기 작성 업무를 하실 때는 뭐 9-1번의 시설 설정에 따라서 이와 같이 횟수가 자동 세팅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이 기초 설정 쪽에서 해당 그 급여 항목의 이 횟수를 입력하는 설정을 빼버리세요. 왜냐하면 이 날마다 해당 횟수를 갖다가 매트를 했는지는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항목을 쭉 빼시면 급여 제공 기록지 양식에 맞춰서 제공 유무만 이와 같이 표기를 이렇게 연계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입력 화면 설정을 해주시고 횟수는 업무 제공 그 급여 제공 시 참고용 그다음에 급여 제공하신 다음에는 이와 같이 체크만 하셔서 각종 항목에 맞춰서 그 급여 제공 기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각 그 작성하시는 방법들은 기존의 급여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하시는 방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제공하신 다음에 해당 항목에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특이점은 목욕돔이라든지 식사돔, 화장실 같이 뭔가 체크가 아닌 네모로 된 박스하고 이렇게 바탕에 파란색으로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떤 것들이냐면 이 요양급여 제공지의 뭐 제공 유무에 더해서 목욕의 어떤 그 상태 변화 기록. 왜냐하면 공단 평가에 보면 목욕급여 제공을 하신 다음에 수급자의 목욕 전후의 상태를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세부 내용이 좀 더 평가에 맞춰서 입력이 필요한 항목들은 이와 같이 파란색 아이콘과 그 다음에 네모난 영역으로 별도 구분돼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작성하시는 방법은 목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비워두셔도 되고요. 머리 감기기는 따로 여기를 체크를 했을 때 여기 목욕 감기기 쪽에 같이 표기될 수 있게끔 편의 구분으로 제공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단 평가 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세 가지 있어요. 얼굴 및 입술 피부 상태, 인지 상태. 여기에 따른 목욕 전후 상태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사항만 필수 항목으로 확인하셔서 목욕 제공을 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도움 같은 경우는 식사도움은 그 식사 형태 같은 경우에는 1-3번의 욕구평가 그 기초평가 욕구 사정 하셨잖아요. 거기에 이 어르신에게 어떤 식사 제공을 할 건지 유형들을 체크를 여러 개 하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정보들을 보호사님 그 식사 제공을 하실 때 업무 참고용으로 저 연계돼서 표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기록지에 실제로 어느 식사를 드셨는지 아니면 식사량을 어느 정도 드셨는지를 갖다가 이쪽 아래쪽에서 체크해서 이와 같이 저장을 해 두시면 식사 도움 화면에 이와 같이 아침 체크를 했으니까 아침, 그다음에 점심도 체크가 돼 있으면 이와 같이 점심, 간식까지 체크 세부 항목이 입력된 만큼 이 목록에서 표기가 되십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용하기 같은 경우에 일반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대소변 설사는 몇 번, 하루에 몇 번 했는지만 이렇게 기록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기저귀 차신 분들은 세부 화면이 더 들어가시는 게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약간 좀 틀리실 거예요. 화면 자체가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기저귀 교체 기록이 공단 평가 때 기저귀 교체 기록을 갖다가 제시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1-3번의 기초평가에 보시면 욕구 사정에 그
기저귀라고 이렇게 아마 간호평가 쪽에 체크하신 분들 수급자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 한해서만 기저귀 화장실 쪽에 기저귀 교체 기록을 입력하실 수 있도록 화면이 추가돼서 제공이 되고요. 이 기저귀 교체 기록은 누가 이렇게 제공을 했는지는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좀 더 단순화시키시려면 이게 체크를 풀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체크를 했을 땐 담당자까지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화면이 나올 거고 이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 교체 시간하고 그다음에 교체 구분까지만 하셔서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평가 기준이고 여기 배설 구분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것들은 이 밑에 화장실 횟수 보이세요? 여기를 갖다가 어차피 여기 체크하고 여기 체크하는 업무가 더 힘드니까 이 체크한 만큼 횟수를 자동으로 올리는 그 연계 기능으로서 제공이 되어 있는 거지. 공단의 기저귀 그 교체기로 볼 때는 배설 구분은 보진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기저귀 공단 평가 때 기저귀 교체 기록은 이 시간 그다음에 몇 시에 교체했는지 이 두 가지만 보지 배설 구분이라는 건 나중에 기록지에 횟수를 넣을 때 이 편의 기능으로 늘리기 위한 기능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기저귀 교체 기록을 하실 때 시간하고 교체만 해주시면 된다. 뒤에 이제 확인이라는 게 있는데 확인이라는 건 평가에 뭐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기저귀를 봤다라고 확인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확인이란 구분은 업무적으로 우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좀 더 평가에 더불어서 더 세부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으시다고 하실 때만 확인 구분을 써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그냥 교체만 넣으세요. 교체하고 시간만 이렇게 기저귀 교체 기록만 작성을 해주시면 평가와 그다음에 급여 제공 기록지 두 가지 업무 기준 최소 기준 충족이 되시니까 이런 사항들만 이렇게 작성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변량 기록이라고 있는데요. 소변량 기록은 공단 평가라든지 현장 식사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보는 화면 기록 작성물은 아니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유치 도뇨관을 하신 경우에 그러니까 1-3번의 욕구 사정에 그 간호평가 쪽에 아마 기저귀 밑에 유치도뇨관 체크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 체크 항목에 하신 분들만 소변량 기록을 할 수 있는 화면이 활성화되실 거고요. 그 소변량 같은 경우에 유치도뇨관을 몇 시에 관찰했더니 뭐 150리터다라고 이렇게 기록 작성을 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소변량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단 평가라든지 현장 실습 때 꼭 확인하는 필수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업무상 우리 시설은 소변량 기록까지 세밀하게 남기기를 원하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입력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이 변경 같은 경우에는 공단 평가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평가 지표를 보면 그 욕창 위험도 평가를 하실 때 욕창 점수 위험으로 이상 다 분류되신 분들은 최의 변경 대상자로 보통 그 공단에서 표본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욕창 위험도 평가가 다 욕창 위험으로 분류되신 분들은 최의 변경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의 변경이라는 거 이게 항목 보이시죠? 여기에 그 대상자란 표시가 이렇게 바탕으로 나와요.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흰색 욕창 위험도 평가의 대상자로 되신 분들은 이와 같이 바탕색에 대상자라는 의미의 바탕 화면이 나오니까 이런 이렇게 표시가 바탕 화면에 되신 분들은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하시는 방법은 2시간마다 한 번씩 작성을 최의 변경을 해주시면 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본 설정에 맞춰서 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최의 변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9-1번 설정해 보면 시간, 그러니까 어떤 시간 구간대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뒤에 몇 시까지라는 건 없을 거고 이 시간만 이렇게 하나만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몇 시 몇 분에 누가 제공을 했는지를 갖다가 수급자별로 전부 다 분단위로 이렇게 주목되지 않게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단 FAQ나 어떤 그 현장 확인 때 확인을 해보니까
이 30분, 이 구간대 설정으로 사용을 하시면 이 2시간마다 2시부터 예를 들어서 2시 30분 사이, 이 30분 사이에 이 해당 수급자의, 그러니까 한 제공자가 여러 수급자를 제공을 하실 때도 시간 축복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 설정으로 체위 변경을 작성을 하시면 뭐 이렇게 시간 이렇게 중복 안 되게끔 제공자하고 수급자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케어포에서 공고해 드리는 거는 이 긴 시간 30분대 작성 방식으로 권해드리고요. 이 2시간에 한 번씩 체의가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말 겹치면은 이렇게 겹쳤다고 아마 경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물론 저장을 할 수는 있지만 평가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체의를 바꿔가면서 2시간마다 한 번씩 바꿔가면서 이와 같이 제공자 선택하셔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체의 변경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만약에 우리 기간은 1시간마다 하고 싶다. 그럴 때 전체 시간 모두 보기 눌러보시면 1시간마다 작성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2시간마다 한 번씩이라는 공단의 최소 기준으로 그 급여 작성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2시간에 한 번씩 작성해 주시는 방식으로 최의 변경을 작성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도움 이런 부분들 각각 작성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특이사항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거 특이사항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도 뭐 저희 케어포로 문의를 제일 많이 주시는데, 특이사항 그 작성 요령을 보면 그 보통 첫 번째로는 수급자의 상태 변화, 즉 이와 같은 상신체 활동 지원 영역에 대해서 해당 어르신들의 어떤 상태 변화, 뭐 갑자기 뭐 허리가 아프시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내용들이 신체 관련된 사항들 만약에 원래 고동을 잘 하셨는데 좀 발목을 뭐 삐끗하셔가지고 발목 때문에 좀 걸음걸이가 좀 이렇게 절뚝거리신다 이런 것들이 보통 상태 변화잖아요. 이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드리는데 그런 사항을 대해서 보통 쓰시는 거를 보통 이렇게 작성의 1순위로 보통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도 없다. 뭐 항상 뭐 대부분 같은 그 24시간 계속 입수하시면서 거의 같은 상태이시기 때문에 뭐 상태 변화가 없다. 그러실 때는 뭐 이 정해진 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급여가 더 들어가시거나 정말 뭐 작성하실 게 없다. 그러실 때는 특이사항 없음이라도 최소한 작성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평가자에 따라서 특이사항 비어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특이사항 없다고 해서 뭐 감점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평가자에 따라서 지적사항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작성하실 게 없으시다고 하시면 특이사항 없음이라도 작성을 해주시면 이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뭐 문제없이 작성 업무들을 다 처리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기준으로 이 특이사항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작성 기준은 꼭 시체 활동뿐만 아니라 인지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인지관리 이러한 급여를 제공하셨을 때도 수금타 상태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더 추가적인 급여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급여 제공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사유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말 쓰실 게 없으시다면 특이사항 없음이라도 요런 그 제가 말씀드린 기준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그 작성 업무를 수월하게 이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신체활동 특이사항이라든지 인지관리 특이사항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작성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인지관리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앞선 설명드렸다시피 치매 교육 이수와 상관없이 요양 그 해당 급여를 제공하신 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특이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기준대로 작성하셔서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기관에 따라서 관리자의 그 운영 정책에 따라서 해당 어르신들의 특이사항들이 있잖아요. 이 특이사항들을 갖다가 제공을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에다 설정을 해주시면 보호사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복지사님 관리 직원분들이
해당 수급자들의 특이사항을 갖다가 이쪽에서 기존에 항상 뭐 거의 뭐 10가지 내용들이 돌아가면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특이사항 불러오기 이런 내용들을 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그 다음에 밑에 기능회복 훈련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2016년도 이전에는 아마 기능회복 훈련 대장이란 것까지 해서 되게 신체 기본 일상에 대해서 관리 대장까지 되게 꼼꼼하게 쓰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이게 아마 지금 2019, 16년도 이후부터는 관리 대장까지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기록지에 신체 기본 일상만 체크된다는 그 내용만 이렇게 인정하겠다라고 돼 있는 거니까 요 신체 기본 일상만 이렇게 체크하셔서 기능 회복 훈련령에 대해서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목욕도움 기록 일괄 처리라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목욕도움을 저희들이 아까 원래 수급자별로 선택하셔서 목욕도움 기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보통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일자를 잡아가지고 목욕 일정표 같은 일자를 잡아가지고 보통 계획을 하시잖아요. 그 일자의 일괄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이에요. 즉 수급자마다 클릭하셔서 목욕도움 기록 작성하면 하셔도 되지만 일괄 처리를 눌러서 이 오늘 일자, 이 해당 일자에 목욕 일정표 스케줄이 잡히신 분들에 한해서만 모든 수급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2- 아까 3번에 목욕 일정표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 이 일자에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목록들을 쭉 나열시켜 가지고 해당 그, 작성자를 선택해서 목욕 상태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목욕에 관해서만 일괄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그 일괄 처리 기능으로 목욕 도움 일괄 처리 기능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 일괄 처리 화면에 있던 수급자의 분들에 한해서 목욕 도움 기록이 다 작성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아까 일괄 처리하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개별로 선택하셔서 들어가셔도 똑같은 화면, 작성 화면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작성 업무를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급여 기록 저장이란 버튼은 아까 그 각 기록물 처리하시고 이게 이제 일주일 단위로 한꺼번에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일자의 기록들을 하신 다음에 저장 처리를 하면 이와 같이 한꺼번에 일괄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 버튼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간 기록지 출력은 이 해당 주간에 일주일치 기록지를 출력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제공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월간 기록지 출력은 해당 수급자의 한 달치, 그러니까 12월 한 달치의 급여 제공 기록지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와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록지 출력 화면을 보시면 여기 상단에 수급자 상태의 와상인지 치매인지 중풍인지 이거 어디서 체크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제가 이 앞선 시간에 수급자의 상태를 우측 상단에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어디서 가져온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1-3번의 욕구 사정에 해당 수급자가 와상인지 질병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각각 체크를 한 것들이 여기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록지 출력을 하실 때 여기와 똑같이 연계돼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에 뭔가가 체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1-3번의 기초평가 욕구 사정에 이 수급자의 상태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달치를 기록지를 출력을 해 놓는다고 수급자별로 눌러서 힘들게 월간 기록지 출력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입력된 기록들은 여기에 보고서 형태로 편하게 조회하고 일괄 출력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9번에 가보면 해당 수급자를 놓고 내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급여 제공 기록지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번에서 힘들게 월간 기록지 수급자별로 이렇게 출력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수기로 하시던 업무가 좀 남아 있으셔서
뭐 시설에 따라서 매월 급여 기록지를 출력을 해서 따로 이렇게 보관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 전산 프로그램 쓰는 목적이 나중에 평가라든지 아니면 폐업 신고 후에 급여 기록지를 원래 그 지역공단에 제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꼭 출력물이 아닌 전자 파일로도 제출 가능하시기 때문에 평가 때 제시하셔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PDF나 엑셀로 따로 저장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파일을 따로 뭐 저장하실 필요도 없이 케어포에서 언제든지 이 파일들을 조회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월 그렇게 힘들게 출력하셔서 보관하실 필요가 없으시니까요. 그런 사항들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자 2-1번의 요양급여 제공 기록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요게 아마 이번에 요양급여 제공 업무의 거의 기능의 80%예요. 왜냐하면 보호사님들이 날마다 쓰시는 기능이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 화면이기 때문에 요 화면을 보통 주로 쓰실 거고요. 나중에 뭐 집중 배설이라든지 신체 제재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해당 수급자분들 입소하시거나 아니면 신체 제재가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쓰는 그 기능이기 때문에 이 2-1번 기능만 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저희 PC뿐만 아니라 저희들 모바일 앱으로도 그 저희 직원 앱 있잖아요. 케어풀하고 검색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 아니면 애플 스토어 같은 데 검색해 보면 직원 앱으로 케어풀하고 검색하시면 다운로드해서 그 로그인 똑같이 PC와 같이 로그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도 요양 기록지 업무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해당 일자별로 해당 수급자를 선택하셔서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바로 이 동일하게 여기 모바일에 저장된 것도 어차피 한 장소로 한 공간으로 자료들이 저장되기 때문에 PC하고 모바일하고 똑같이 자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편의에 따라서 모바일 앱으로도 이와 같이 요약기로 작성 업무를 처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앱으로도 현장에서 바로바로 기록하시는 업무 처리도 가능하니까 이와 같이 해주시면 제가 모바일 앱을 따로 설명해 드리진 않는 건 아까 그 제가 앱을 그 보였다시피 수급자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클릭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진 않고 이 모바일 앱에 이 식사라는 거는 아까 이 급여 쪽에 눌러서 식사 화면을 또 띄우면 이 화면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다만 식사만 따로 이쪽에서 빼서 바로 식사만 먼저 기록하는 거, 목욕만 먼저 기록하는 거, 아까 체위만 먼저 기록하는 것, 그 어떤 것들이에요? 아까 파업창 띄워서 작성하는 업무들만 이 모바일에서 따로 팁을 띄워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